오는 5월부터 부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순차적으로 평일로 전환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이 일찌감치 확정된 해운대갑 지역은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생각하는 현안과 해법 들어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빅데이터로 부산 지역 이슈를 분석해봤더니 의대 증원과 총선이 가장 주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합니다. 골목 상권의 붕괴를 막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매월 두 차례 문을 닫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산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5월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물품 배송 확대로 부산 지역 대형마트 6곳이 문을 닫았고 2곳이 폐점을 예고한 만큼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자체는 46곳에 이릅니다. 광역단체에서 추진한 경우는 대구시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로 수용구를 포함한 한 5개 구는 5월에 이걸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나머지 11개 구는 7월에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계획을 밝히자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대형마트보다 골목 상권의 피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의무 휴업 규제 축소가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골목 상권 몰락과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독과점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골목 상권은 지역의 도매, 소매, 제조업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세 혈관의 역할을 한다. 우리 중소상인들은 명백히 의무 휴업의 평일 전환을 반대한다. 마트 노동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의무 휴업으로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쉴 수 있었는데 그나마 있던 휴일 휴무도 부산시가 빼앗아가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노동자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대1 대체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의 휴일마저 빼앗아왔다.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 휴업이 아닌 주말에 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일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시행됐습니다. 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폐지 시도는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에 주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반민생 정책입니다. 유통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평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은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대진표가 완성된 지역이 많죠. 공천이 일찌감치 확정된 해운대갑 지역은 이미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예비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현역 국회의원이 떠나 무주공산이 된 해운대갑 선거구. 전 해운대구청장인 홍순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민주당 홍순원 예비후보는 해운대의 인구 유출 문제에 주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3사단이 200만 평이라고 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평은 기존의 53사단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집적화시켜서 현대화시켜주고 100만 평은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첨단 연구단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예비후보는 주차난과 문화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 좌동지역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후도시 건설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도시를 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도 놓고 또 용적률도 높이고 안전진단도 면제해서 재개발을 촉진시킨다 그러면 두 후보는 현 해운대 청사가 이전한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곳에다가 산업은행 본점을 지어서 상층부는 산업은행 본점, 하층부는 문화복합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좀 만드는데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갑자기 45층짜리가 해운대 구청사 부지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민들의 조망권을 가리고 더 주차난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현재 백병원과 연계를 해서 여기에 의과대학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청년 의료진들을 우리는 확보를 할 수 있고 부산형 급행철도를 만약에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들면서 해운대갑 선거구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해운대갑 선거구 편은 11일 월요일 저녁 9시 40분에 첫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이슈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 경남 지역 주요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부산 지역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부산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까요? 안수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더불어 부산에서도 지난 한 달간 관련 키워드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1위부터 4위를 병원과 의료, 전공, 대학 등이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부산 지역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 대학병원은 병동을 묶어 운영하고 있고 수술 건수와 병상 가동률은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대생 반발도 거셉니다. 부산대와 동아대 의대는 교육부에 기존보다 정원을 2배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인제대와 고신대 등도 정원 확대를 요청한 상황. 하지만 학교와 달리 의대생들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 후보와 공천, 경선 등의 단어가 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8일 기준 부산에서는 18개 선거구 중 14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선이 펼쳐지는가 하면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이슈였습니다. 마른 모습 때문에 갈비 사자로 불리던 수사자 바람이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시립 청주동물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김해 씨가 바람이가 살던 기존 민간 북영동물원의 남은 동물 구출 작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김해 씨 환경정책과 김희주 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청 환경정책과 화포천 습지팀장 김희주입니다. 네, 북영동물원은 일명 갈비사자로 불렸던 바람이가 지낸 민간 동물원인데요. 이렇게 구출 활동에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작년에 이제 사자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되었고, 바람이 이외에도 북영동물원에는 남아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비롯하여 13개체 정도가 남아있고, 동물원 측이 이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서 동물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물 검진도 하고 관리 사항을 지켜보고 있었고, 남아있는 동물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현재 북영동물원 동물 구출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상황을 보셨을 텐데 현재 동물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번 달 22일 청주동물원의 협조를 받아서 초음파, 엑스레이 등 그 사자, 호랑이에 대해서 정밀 검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청주동물원 측에서는 현재 동물들이 건강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 심근증이라고 심장 상태가 이제 나쁘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주동물원에서 지금 이동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직접 팀에 오셔서 몇 차례 더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물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이제 한 3월, 4월에 걸쳐서는 이동할 수 있게끔 건강 상태를 회복하도록 청주동물원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남아있는 동물들의 어떤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북영동물원 측과 소유권 이전 등 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해서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저희 관내 이제 뭐 동물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물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도내 여성 취업센터와 여성 친화 기업을 찾았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김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참관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40%인 김해 아신 유니텍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도 본청과 제2청사에서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포용을 고취하라는 주제로 열린 캠페인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여성의 창정권을 상징하는 장미꽃, 생존권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눴습니다.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단체 선정 기준을 대폭 손질합니다. 구는 2000년부터 7월에서 8월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 파라솔 대여 업무를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게 맡기고 있으며 사회환원과 자원봉사, 구정기여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운영단체를 결정합니다. 올해부터는 회계처리 부실과 수익금 활용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해 배점을 30점으로 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환원 배점은 25점에서 40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위탁 운영 구간은 기존 10곳에서 6곳으로 축소하고 운영단체는 10개에서 12개로 늘립니다. 남은 구간 300m는 해운대구가 직접 프로모션 존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